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시죠. 박상병 박사, 그리고 RN서치의 김미현 소장, 그리고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이 소식 듣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많을 텐데요. 바로 세종시 편의점 엽총 살인 사건 자초지종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예, 전국부입니다. 예, 먼저 사건 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총기 난사 사건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인 74살 김모 씨의 딸인 48살 김모 여인의 전던 동거남이었던 50세 강모 씨가 갑자기 편의점에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먼저 편의점 인근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타 있던 김여인의 오빠를 엽총으로 쐈고 이어 50m가량 떨어진 김여인의 아버지 74살 김모 씨의 집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또 편의점에 들어가 김여인의 현재 동거남으로 알려진 52살 송모 씨에게도 엽총을 발사했습니다. 엽총에 맞은 김여인의 가족과 동거남은 현장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총기 난사를 저지른 강 씨는 편의점에 신호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강 씨를 추적했지만 강 씨는 오전 10시 6분쯤 사건 장소에서 4km가량 떨어진 금강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32발의 탄환과 엽총 2자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현재 편의점 여주인은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네, 피해자 강 씨의 전 동거녀였던 김여인은 총기 난사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여인은 강 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고 1년 6개월 전 강 씨와 헤어진 뒤 또 다른 동거남인 송 씨와 생활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뒤에 김여인의 소재 파악이 안 돼 경찰이 행방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인은 개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아버지와 오빠의 시신이 있는 병원으로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여인을 상대로 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그동안의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여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와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산 분할, 다시 말해서 돈 문제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일까요? 아니면 치정 관계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일까요? 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숨졌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애정관계와 재산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여인은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투자 지분 등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 씨가 편의점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자 한 차례 강 씨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가 돈거래 문제를 비롯해 김여인과 틀어진 관계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오늘 아침 6시 25분쯤 사건 현장 인근 지구대에서 총기를 수령해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 23일 이곳으로 총기를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 계획된 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여인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숨진 가족과 동거남 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예, 지금 백종규 기자의 간단한 요약을 들었는데, 김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치정 문제로 봐야 되나요? 이게 돈 문제로 봐야 되나요? 이게 합쳐진 겁니다. 합쳐져 있다. 예, 제 생각은 이제 일단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원한만 작용을 했다면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총기는 오래전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김여인 동거녀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동거녀는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 봐서는 약간의 애증 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건 보면 이제 편의점을 사실혼 관계에서 운영할 때 같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지분 관계인데 한 3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공동재산 아니냐 재산 분할하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좀 더 달라 이쪽에서는 못 준다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진 거는 그 편의점 바로 앞에 어떤 공터를 아마 여기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매입해서 요양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범인 강 씨가 자기가 한 7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니까 요번에 살해당한 아버지가 사기꾼으로 하면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결국 치정관계 플러스 경제적인 어떤 이게 합산돼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재산이다. 근데 투자는 안 했는데 공동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관계가 아직 조금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는 안 했지만 공동재산이라는 거는 아까도 리포트가 얼핏 나왔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뭐 일종의 위자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뭐 법적인 정확한 용어를 떠나서 아마 그런 쪽의 동거 거를 상태에서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그 사실혼 같은 게, 그 사실혼은 단순한 필요해요. 동거에는 필요는 없죠. 만약에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면, 사실혼 만약 부당 파기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죄송한데 동거와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동거는 잠깐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사실혼은 사실혼은 장기간 동안. 누가 봐도 이제 혼인관계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있는 것이죠. 혼인신고는 안 했으나,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장기간 동거. 그러니까 기간을 말하면 잠깐 사는 건 그냥 동거고, 누가 봐도 부부로서의 생활. 만약에 애가 있을 경우는 더 하겠죠. 그리고 혼인신고 안 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걸 사실혼이라고 하죠. 예. 근데 사실혼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정말 예입니다. 저 남자랑 전 여자랑 같이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뭐 새 남자가 생겨가지고 뭐 헤어졌다든지. 그럼 사실은 속단 말로 보면은 뭐 결혼 생활을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위자료도 달라고 할 수는 있지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치정보다는 저는 좀 약간 돈 문제가 조금 더 방점 찍히는 게 이게 헤어진 지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정 문제라면 헤어지고 나서 바로 사실 어떤 이제 무슨 캄다운이 됐다 했을 이거죠. 텐데 지금 2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저렇게 계획적인 범죄를 했다는 걸 보면 뭔가 치정을 넘어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들, 이게 범인을 혼자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좀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금전 관계 때문에 다툼은 계속 있어 왔대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편의점에 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랑 공동으로 운영하던 편의점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남자가 와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났을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40대, 이 사람도 지금 50대거든요. 이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헤어지면은 그 격정적인 감정이 막 솟아나서 이런 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40대 지나서 50 정도 되면은 막 그렇게 감정이 막 복받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사고 나는 거 보면 전부 4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들의 치정 범죄가 지금 뭐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그렇죠. 왜 그런지는 잘 네. 모르겠지만 아까 뭐 우리가 뭐 속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늦바람이 무섭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그 교수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남성들은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들한테 좀 더 의존하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돈 플러스 그리고 애정 이런 게 뭔가 복합돼서 폭발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마 이분이 그 김여인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김여인의 아버지는 살해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자리에 어머니도 같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살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장모죠. 뭐 그렇죠. 장모는 예. 살해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분은 상당히 돈 문제와 그리고 그 동고남 현재 동고남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게 지금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근데, 저도 김미연 교수님 해석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뭐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만 논평할 위치도 있지 않는데. 총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충격적이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 불도 지르고 하는 원한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애정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거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애정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돈이 결부가 되니까 이렇게 사건이 이제 커진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져서 딴 남자하고 살더라도 위자료라든지 무슨 이 지분을 좀 넉넉하게 주면은 그냥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또 애정 문제까지도 배신, 이 남자 강 씨 같은 배신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엽총을 아버지하고 또 남동생하고 또 그 새로 동거한 싸는 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지금 총기 문제가 말이죠. 이제 두정을 한 개는 그 차에 있었고 한 개 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마음껏 달라고 얘기하면은
경찰서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줍니까 이렇게? 자기 거니까 이런 저. 그러니까 내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여기 있으면 이렇게 줍니까? 이거 이제 저는 총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문제가 막 이게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총기 관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뭐 허점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사용한 거는 두 정인데 하나는 이태리제, 하나는 미제예요. 미국제인데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18.5mm니까 엽총이거든요. 엽총은 한 방 맞으면 멧돼지 같은 거 잡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맞으면 즉사한다고 볼 수 있는 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총포도금 화약류 단속법에 의거해서 일반 개인이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경찰서 생활질서과에 가서 총포 소지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는. 어떤 정도냐면 20세 미만 안 됩니다. 심신 상실한 사람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대마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 그 현상이 있는 사람도 안 되고요. 정신장애 당연히 안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하는 게 뭐냐면 가정폭력 연루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웃 간의 층간소음 있잖아요.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요즘에 허가 대상에서 빼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통제는 심하게 하고 신원조회까지 해가지고 총기 허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총기 소지 허가를 줍니다. 누구나 가가지고 저 오늘 총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냥 바로 내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전과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본인 자기 거를 일단 그런 과정에서 맡기면 뭐 자기가 달라고- 사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겠죠. 안 줄 수는 없죠. 안 아, 줄 그래요? 수는 없죠. 소지 아니, 허가가 나간 사람이니까. 자, 바로 그 총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총기 개인 소지 총기류가요. 몇 정이나 있는지 아세요? 17만 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죠. 대덕대학교 총포광학과 이용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덕대학교 총포학과 이용일 교수입니다. 예. 근데 개인 소지 총기류가 17만 정이나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5일 경찰청 자료를 보더라도 2013년 12월 기준으로 허가된 총기 수가 개인 소지한 게 이제 94,182정이고요. 예. 또 경찰이 이제 영치하고 있는 총기가 79,064정, 합치면 이제 173,246정에 이르는 거죠. 예. 근데요, 이 오늘 사용된 총기가 이제 엽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아까 우리 김복준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런 총을 어디서 사요? 가게에서 팝니까? 엽총은 일단 총기를 파는 가게에서 사실 수는 있고요. 이제 보관은 이제 집에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지구대에 이제 영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소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엽총이나 부품을 소지를 할 때는 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이제 포획 승인 허가증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엽총을 총포사에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엽총 살 수 있죠. 예. 근데 엽총을 아무나한테 팝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엽총을 가서 샀어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아까 김복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신 이상의 전력도 없고 심신 상실도 아니고 이런 거 다 띄워가지고 나 허가서 내주십시오. 이게 먼저인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다음에 그걸 보여주고 총을 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검증이 되고 나서 예. 총기가 판매가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실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총기 관리라는 측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 사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합법적으로 총을 경찰서에 맡겼어요. 파출소에, 지구대에. 그리고 내가 내 총이니까 나 사냥하러 가겠다. 그러고 총 가져오면 그거 어떻게 말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렵 기간에 한해서 이제 출고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수렵 기간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출고를 하면 그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지금은 수력 기간인가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가 수렵 기간이고요.
이때 이제 오전 6시부터 그 오후 10시까지 그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총기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고를 하면 그 사후 관리가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고를 한 사람이 이제 원래 총기를 수렵에 쓰겠다라고 했으면 수렵 용도로 수렵하는 장소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다른 목적의 장소로 이동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총기를 담당하시는 그 경찰 인력 자체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한 분이 이제 담당하는 총기가 뭐 예를 들어서 500정이 넘는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복준 교수님. 아까 그 부분. 교수님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 총포상에 가서 돈만 딱 주면 총 탁 주면 우리가 물건 사듯이 그렇죠. 그러면 들고 나와서 예. 저 소지어가 내기 전에 예. 사고 낼 수 있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그렇게 그거예요. 안 합니다. 아, 총포상에 가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총포상에 가서 내가 총을 고르고 이걸 사겠다 그러면 일단 총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적사항, 내 신체 검사서 모든 걸 다 줘요. 제공을 하면 그 총포상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 경찰서에다가 제출을 해서 전과조회까지 다 합니다. 그 이력에 이상이 없다고 가 판정이 나오면 그때 비로소 총포상에서 총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기는 그렇게 뭐 금방 돈 주고 물건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기와 아울러 총기 소지증도 같이 그렇죠. 주는 셈이네요. 총포 소지 허가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허가가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빼고 빼잖아요. 근데 마약 빼고 뭐 이것저것 다 빼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좀 약간 규정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약 빼고요, 미성년자 빼고 뭐 심신상실자 빼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범 빼고 그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허가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은 조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총기 허가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경찰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하나 진짜 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궁금한 게 우리나라 수요가 그렇게 많은가요? 저는 사실 17만 예. 왜냐면 사실 저는 우리 주위에서 사냥한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야생동물 같은 거 함부로 잡을 수도 없을 거고 우리나라 지금 산에 이제 동물이 있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수렵하는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총기 허가를 다 내줘서 17만 정이나 되는 총포가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지가 그걸 오해하시는 예. 거예요. 엽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구경을 가지고 따지는데 구경이 5.5mm 이하는 공기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른바. 그건 소지허가가 필요 없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5.5mm 이상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위험한 총이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는 18.5mm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구경의 총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통제한다는 거고 엽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 17만 정 중에는 뭐가 껴있냐면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뻥 쏘는 타정총 뭐 이런 거, 뭐 공사장에서 쓰는 거 이런 거 전부 합산해서 17만 몇 정이에요. 그거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경찰에서 신고돼서 관리하는 17만 정은 통제가 된다고 쳐도 거기서도 누수가 생기는데 신고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 일선에서 강력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조폭 두목들은 권총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를 통해서 목재상으로 해가지고 권총이 계속 밀수입됐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권총 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그래서 무기가 밀매된 그렇죠. 비공식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경찰에 안 되는 총기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면 교수님 앞서도 그 얘기 넣었는데 이 총도 상당히 위험한 총.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 쏘면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총이라고 얘기하면 엽총, 예. 이거는 총기 지금 수렵 기간이 2월 28일까지라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2월 28일 이달 말까지. 그러면은 요 기간이 되면은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됩니까? 총만 주면은 끝. 뭐 총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산에 사냥하러 아까 가든 그 교수님이 저 모르고 계셨던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사람은 주소지가 수원 영통입니다. 그래서 수원 남부경찰서 관할이에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평상시에는 그 경찰서 무기고에 영치해 놔요. 근데 이 수렵 기간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는 가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나 이제 수렵 기간이니까 사냥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시 총기 보관 해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기를 내줍니다. 내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수렵지역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모루 일출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 이후에는 밤에는 갔다가 반납하고. 아무 데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있는 장소에 지구대 지구대 근처 파수소에다가 지구대 파수소에다가 임시 영치를 해야 돼요. 총을 가지고 나간 뒤에는 뭐 경찰이 다 사고 갈 사람이 그게 수렵을 문제예요. 가는지 근데 북부로 그거 가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이 위험한 총은 관리를 사후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산만 아니라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도 한번 생각해 보면 하거든요. GPS 같은 거 네, 달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산이란 말입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데가 전부 산속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게 아니죠. 산속 이분은 지금 가지고 가서 산속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일반 이제 그 민가에 뭐, 가서 사용을 한 거니까 뭐 그 GPS를 단다 하더라도 산에 가서는 안 그러니까 터지지만 안 터진- 일반 지역에서는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근데 찾아야지. 그 비용의 문제,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문제, GPS.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부담해야죠, 그럼 당연히. 아니, 근데 또 그거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않습니까? 그게 경찰이, 그러니까 한 분은, 경찰 한 분은 그 지구대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네? 문제죠. 더군다나 사냥 시즌이 됐다 그러면 뭐 우르르 와가지고서, 왜냐면 사냥이 허가된 지역이 예.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구대는 그럼 모든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게 또 않는 문제가 거죠. 되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에요. 예. 1인당 550정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총포, 그다음에 도검, 칼. 화약류, TNT 공사장에 터뜨리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석궁까지 관리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력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총기 안전 국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은. 이거 보고 아주 서부 시대도 아니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이거, 그렇죠. 총 들고 가서 무슨 일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전투도 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은. 그래서 관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는 전형화된 게 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대안을 찾을까요? 근데 아니 뭐 없는 거는 없다 그래야지. 이거 지금 방법이 없네요. 제가 볼 대안이 때는. 없어요. 예?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제가 생각해 본 게 요즘에 운전면허 하면 인성 검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 총포 이거 그 허가 내주는 사람들도 이 주식적으로 한 번 내주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인성검사. 그런데 또 그것도 이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인성 검사뿐만 아니라 왜 분노 조절 장미 같은 거 그렇죠. 하는 거 예.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검사한다고 그게 잡힐까요? 검사한다 그래서 이거 아니 근데 지금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돼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렇습니다. 많다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특정하냐고, 사전에. 아니 그 나름대로 그 화를 삭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총을 받을 때는 분노 조절 잘 됐어요. 뒤에 사합이 깨지고 헤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어떻게 분노를 측정을 풀 하느냐고.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제가 한 가지 김국준 교수님께 여쭤볼 게 하나 있는 게,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귀는 남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이상하다고 그래서 신고하면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없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드러나야지 받아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것도 사실은 아무래도 내 남자친구가 폭력 성향도 강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절대 거예요. 안 일이 되죠.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미래 예측해 가지고 하는 거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 없을 겁니다.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요 우리나라 6년새 치정 범죄가 52%나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일회성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